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김정은 타도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탈북 네트워크가 지금 큰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임 때문에 김정은이 붕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용남 실장님, 김영호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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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자유조선 옛 천리마 민방위, 예,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단체는 탈북한 탈북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아닙니다. 해외에 있는 탈북자들의 네트워크로서 지난 2월 20일 스페인 대사관에 초청을 받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스페인 대사관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과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대사관에 있는 암호 해독 컴퓨터 등 이 핸드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조선은 지금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 스페인 사건과 같은 그보다 더한 사건을 지금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도 이 천리마 민방위 그리고 자유조선과 연결되어 있는 비밀 혁명 조직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노이 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이후 지금 이 자유조선의 활동이 한국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에 일파만파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 중요한 단체고 말이죠. 여러 가지 상황상 김정은에게 큰 압박이 될 텐데 이 활동을 지금 우리 언론들은 말이죠.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고 네. 또 좀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해요. 네, 그 자유조선이라고 알려졌지만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이름은 천리마 민방위였죠. 그래서 이 천리마 민방위가 최근에 들어서 국민들의 또 그 관심을 끌고 있지만은 사실은 2년 전에 그 홍콩 마카오에서 거주하던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또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의 신변이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자 천리마 민방위가 김한솔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죠. 그리고 난 이후에 동영상을 통해서 그런 김한솔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천리마 민방위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영상을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그 하노이 회담이 개최되고 난 즈음이죠. 그 당시에 또 그 천리마 민방위가 중대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또 보도를 함으로써 또 국민들의 또는 전 세계 그 국민들의 그 시선을 집중을 시켰는데요. 최근에 그 마드리드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직접 이제 이분들의 정확한 워딩에 의하면은 침입이 아니라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북한의 그 중요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왔던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밝혀진 부분도 있고 또 그 자유조선에 대해서 온갖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자유조선이 직접 홈페이지에 그 팩트 어바웃 마드리드라고 해서 마드리드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명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밝힐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통상적인 대사관이라고 하면 그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각국의 그런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그런 활동을 하지만은 북한의 대사관들은 대부분의 북한 대사관들은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이런 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그 행위들을 짚고 난 동시에 본인들은 그런 그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초대를 받고 들어갔고 또 어느 정도의 그런 북한 해방,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또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단체고 말이죠. 네. 활동도 요즘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외부적 압박으로 인해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될 텐데요. 이번 하노이 회담으로 인해서 말이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확실히 굳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레짐 체인지를 통해서 김정은을 제거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천리마 운동 아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성향의 그런 모임에 나가가지고 하노이 회담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김정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당신은 이 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 자기가 일어서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의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번에는 지금부터는 김정은 정권의 레짐 체인지를 통해서 이 북핵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데 공감대가 형성이 예.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자유조선에 의한 그 스페인 사건이 일어났고, 여러분 지금 굉장히 지금 사태 진전이 중요한 것이 이 마드리드 대사관에서 자유조선이 북한 정권이 사용하고 있는 암호 해독 컴퓨터를 지금 가져 나왔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자유조선이 자기 홈페이지에 올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영문 성명서를 보게 되면은 이것을 미국 FBI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FBI가 이것을 외부 언론에 흘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 사건이 너무나 여러분 중요하니까 미국 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언론의 굉장히 너무나 여러분 치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암호 해독 지금 이 컴퓨터가 FBI 손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북한 정권의 외교적인 활동이 거의 마비 상태에 왔다.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신의 한 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중국, 러시아 유엔에 있는 북한 대사들이 급거 평양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갔다가 잠깐 있다가 다시 또 그 자기들 근무지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태영공사 말에 따르게 되면은 이 스페인 대사관에서 암호 해독 컴퓨터를 빼앗겼기 때문에 암호 전문을 더 이상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문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북한 정권이 그동안 공간에 보냈던,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 간첩들한테 이런 데 보냈던 그 암호 해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빼앗겼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이죠, 엄청난 지금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죠. 암호 해독 이 기기, 컴퓨터가 빼앗겼다. 2차 대전이 이제 발발했을 때 독일이 이제 암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걸 해독해갖고 결국은 독일이 이제 잠수함들이 발각이 되면서 2차 대전에서 상당히 큰 이제 밀리는 상황, 패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됐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암호 해독이 풀렸다고 한다면 이제 북한으로 들어갔던 정보도 있고 네. 북한에서 나온 정보들도 있는데 이 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간첩들, 네. 이 대한민국과 접촉해갖고 말이야 돈 받고 막 이런 것들도 안에 해독이 될 수 있는, 미국은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그걸 이제 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네. 아주 중대한 문제가 네,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자유조선의 활동은 당장에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그 뭐 중대한 또 위협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코앞에 목전에 닥친 위협을 느낄 만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난파 간첩들 아니겠습니까? 그쵸.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간첩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뭐 관심도가 떨어졌는데 여전히 일부 탈북자라든지 정언을 들으면은 간첩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대표님 말씀하시다시피 그 북한의 그 간첩들의 지령을 내리는 뭐 소위 말하는 난수 방송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예. 것들이 다 암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암호 해독에 대한 그런 자료를 통째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남한에 활동하고 있는 간첩들이 뭐 소위 말하는 멘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뭐 기밀 자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상당 부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이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 그 정권에 있어서도 그 상당 기간 오랫동안 그런 자유조선의 활동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습니다. 네. 북한도 이러한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이 직접적으로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대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치외 법권 지역이고, 이러한 그 치외 법권 지역에서 대낮에 습격도 아닌 북한 당국의 초대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그 당황스러운 일이고, 북한 당국뿐만 아니라 지금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간첩들에 대해서도 사실 뭐 이게 하루 이틀 내에 수습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 같고, 또 장기간 동안 이 단체의 활동이 또 주목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정말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이 암호 해독이 풀리면서 유보트 활동들이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유보트가 그동안은 잠수함으로 다니면서 말이죠, 영국과 미국의 배들을 다 침몰시켰는데 암호 해독이 풀리면서 궁지에 몰리자 유보트 활동이 중단되면서 미국의 이제 영국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해상을 통한 이 공격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독일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를 만든 게 바로 그 암호 해독인데, 지금 이렇게 암호 해독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북한이 뿌려놨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풀리면 말이죠, 이거 엄청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이걸
이제 분석 작업에 들어갔겠지 않습니까? 이거 FBI가 받았다는 이유가 또 그런 것 같아요. FBI랑 공조한 이유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외국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그 유명한 정보국이 있습니다.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죠. 네. 왜냐하면 이 국가 안보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공위성망을 동원해가지고 도청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테러의 조직을 발견하고 또 북한의 어떤 이 불법적인 행동을 자기들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지금까지 뭐가 있었냐면 지금 태용호공사의 이야기를 빌면은 서방 세계는 대부분 암호를 숫자로 한다고 합니다. 수학 공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받는데 북한은 아직도 과거 중국이 항일 빨치산을 할 때 만들었던 아날로그 방식으로 지금 암호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책을 미리 줘가지고 그 다음에 숫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책의 어떤 페이지 그 다음에 단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숫자를 찾아가지고 예. 암호를 해동하는 그런 아주 지금 방식이기 때문에 미국 그 국가 안보국이 북한의 어떤 그 암호를 해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암호 해독 컴퓨터가 지금 이게 FBI 손에 만약에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우선 스페인뿐만이 아니고 유럽 그리고 한국 국내에서도 북한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세력들에게는 거의 아마 치명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참 한 달 넘게 있다가 얼마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페인에서 한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테러리스트의 활동이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북한이 자기 입으로 테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북한이 항상 상시적으로 테러를 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 그래서 이건 북한도 굉장히 로키로 이 문제를 지금 접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이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게 이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 다음에 FBI도 일체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언론에 보도된 것일 뿐이고, 그 자유조선이 성명서에서 가지고 놓은 컴퓨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갖다가 FBI와 공유했다. 이 얘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BI가 여기와 관련된 자료들을 아주 심층 분석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일파만파 앞으로 크다는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이 간첩 잡는 게 아주 관심이 많아서 말이죠. 암호 해독하면은 누가 간첩일지 궁금해요, 여러분들. 누가 간첩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리 왜 이렇게 보이지?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네. 네, 사실 뭐 대표님께서 이렇게 뭐 농담 비슷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동독이 무너지고 또 독일이 통일되고 난 이후에 동독 문서들이 공개되었을 때 실제로 서독의 그런 정치인들 상당 부분이 동독의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밝혀났고요, 사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님 요즘 간첩 잡으면 신고하면은 상금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옛날에 뭐 2억도 주고 그죠? 5천만 원도 주고 근데 지금 뭐 우리가 국정원 홈페이지 보시면은 8억입니다. 간첩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간첩 신고하는 국민들은 없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이제 그 자료들 그 자유조선이 이런 북한 정권에 대해서 극악무도한 그런 뭐 행위들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자료들을 지금 이제 발표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그런 간첩들에게도 상당한 이제 위협이 되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러한 그들 자유조선의 활동들이 장기적으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게 지금 이분들이 이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2편의 유튜브에 그런 뭐 글하고 동영상을 올렸는데 3월 21일 날 In Our Homeland라는 짧은 그 비디오, 짧은 그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조국에서 라는 동영상을 보면 어느 청년 한 명이 등장을 해서 벽에 붙어 있는 김일성, 김정인 그 사진, 액자를 아주 바닥에다가 던져서 깨버리는 뭐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그 전체주의 정권의 그런 뭐 정통성이라고 할까요? 북한이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행동으로서 보여주고 그다음 3월 1일은 뭐 잘 아시다시피 3.1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 아니겠습니까? 그날 그 자유조선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를 하면서
북한 정권의 그런 인권 침해 실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발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남긴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자신들은 이런 북한 전체주의 노예로 살고 있는 김정은의 노예를 살고 있는 북한 인민들을 해방을 시키고 동시에 그 임시정부다.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대한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한솔의 그 존재를 보호하는 것은 상당히 북한 정권에 있어서도 부담이 가는 것이고 또 자유조선의 입장에서도 김한솔이 북한 백두 혈통으로 있는 일종의 이렇게 계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김한솔을 안전하게 피신을 시키면서도 또 자유조선에는 김한솔을 내세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김한솔을 내세우면 다시 그 세습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자유조선의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면서 나름 전략이 있는 게 김한솔을 보호를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 전체주의 정권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대란 세력까지도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게 북한으로 봐서는 정말 장기적으로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아주 기쁜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자유조선 구성원들 말이죠. 스페인에서 이제 뭐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범죄 인도 문제가 생겼어요. 네,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스페인에서 대사관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스페인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모두 미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인도 조약이 미국과 스페인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자유조선의 구성원들이 스페인으로 범죄 인도가 될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우선 이 범죄 인도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페인 정부가 미 국무장관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 국무장관은 그것을 법무장관에게 또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법무장관이 그것을 미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재판은 단심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이 사람들 인도해야 되겠다 결정하면 다시 또 법무부로 갑니다. 법무부로 가면 다시 또 국무장관으로 가가지고 국무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여러 가지 어떤 정황 증거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범죄를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 아무리 그거를 국무장관이 회부할 그 범죄 인도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자국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다른 나라가 범죄 인도를 요구한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를 인도한 경우가 범인을 인도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이건 작년에 터키에서 쿠데타가 났는데 지금 터키 대통령이 미국 내에 있는 귤렌이라고 하는 이슬람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 학자가 그 쿠데타를 조종했다. 배후에서 조종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범죄를 자기들 주장하면서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 범죄 인도 프로세스를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 사람을 돌려보내야 될 이유가 없고 그 사람이 쿠데타에 관여했다고 하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귤렌도 지금 미국 내에서 미국이 인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 내에 있는 자유조선 구성원들도 당분간은 스페인으로 보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자유조선 천리만 민방위 대 자꾸 천리만 운동 북한에서 한 게 생각나서 실수한 게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천리만 민방위 대 여러분들 정말 큰 활동 벌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성원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디 계신지는 또 모르죠, 저희가. 예, 미국이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암호 해독 프로그램까지 입수를 했다고 하니까 엄청난 일이고 또 북한 내부에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운동이 말이죠. 지금 북한 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북한 내에도 소개가 됐을 것인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사실은.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당장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자유조선이 여러 가지 이제 북한 체제에 대해서 고발을 함으로 해서 당장 우리가 이제 가시적인 그런 이제 효과를 본 게 그동안의 북한 당국은 그 김정은의 활동이라든지 대외적인 활동도 선택적으로 북한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발표를 했지 않겠습니까? 북한 내에 이제 방송이라든지 신문을 통해서 취사 선택을 했죠. 유리한 그런 행사라든지 일정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다른 불리한 기사들은 빼고 그렇지만 이번에
하노이 회담 같은 경우에 정말 김정은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정말 대대적으로 국제적인 무대에 나가서 정상 국가의 지도자 이미지를 심었지만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키고 빈손으로 돌아오고 나서 다른 때 같으면 북한이 이러한 그 안 좋은 뉴스 같은 경우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스스로 알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북한 당국 스스로가 하노이 회담에 대한 뉴스를 공개를 했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북한 사회가 통제된 사회이기는 하나 장마당이라든지 또는 일부 북한 주민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또 그 대북 라디오라든지 외부 소식을 듣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북한 당국이 숨긴다고 해서 영원히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활동들이 북한 사회 내부에 상당한 그 변화 그 움직임에 기여할 것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북한 내부가 심상치 않다. 예. 그리고 김정은의 위신이 크게 깎였다. 북한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도 조만간 저희가 막다뜨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북한 내부 상황은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 스페인 사건은 스페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백주대낮에 이 북한 공간이 그러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이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3월 31일 자유조선이 자신들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폭풍 전야에 고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페인 사건 이후에 자유조선이 앞으로 이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고 김씨 세습 정권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할 것이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의 행색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지금 스페인 사건과 같은 사건이 북한 밖에서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대체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스페인 사건, 자유조선이 지금 이번에 스페인 대사관에서 일으킨 그 사건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그런 하나의 이정표적인 그런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 정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 정권은 무오류다. 이러한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자유조선이 그러한 하나의 신화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유조선의 활동들은 사실 우리가 북한 핵이라는 그런 뭐 군사 안보적인 이런 문제를 정면 돌파할 수도 없었던 상황에서 시도를 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그 소프트하게 전 세계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고 또 이러한 그 움직임, 특히 이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함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한국 국민으로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이 보도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언론이 당연히 정말 이거는 뭐 특종 보도일 수도 있고 굉장히 뭐 유례가 드문 사건이기도 한데요. 사건을 보도를 할 때 정말 그 단어 하나 뭐 그 자유조선이 스스로 밝혔다시피 습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습격을 했다. 또 분명히 이 사람들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네. 네, 그 뭐 아드리안 홍창이라는 뭐 그 인물도 전 세계 뉴스를 통해서 밝혀졌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괴한이라든지 이러한 그 오도된 보도를 하게 되면 그런 뭐 상당히 왜곡돼서 전파가 될 경우에는 뭐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보도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정확한 보도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가 되고 특히 우리 국민들 북한의 자유, 북한의 노예 해방을 지지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닌 전 세계 국민들의 지지도 또 아울러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자유조선의 이 등장, 이것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많은 어떤 뭐라 할까요?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 북한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어떤 타도 그리고 북한 주민의 어떤 노예적인 삶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김정은 정권의 레짐 체인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자, 자유세계에 있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역사적인 교훈을 이번 자유조선 사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북한이 지금 붕괴하고 있다는 거는 팩트입니다. 예, 붕괴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유, 맨날 그 얘기 하면 뭐해. 붕괴 안 할 텐데.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경고를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초대합니다. 미중 패권 전쟁과 위기의 대한민국 토크 콘서트입니다, 여러분들. 예, 올려주신 사진 보시고요. 장소 다시 한번 크게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또 책도 나왔어요. 예, 여기 김용우 교수님이 미중 패권 전략 위기의 대한민국 이 책이 나와 출간이 돼서 말이죠. 토크 콘서트를 합니다. 자, 장소하고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4월 13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부터 5시입니다. 예, 등록은 2시 30분까지 오시면 되고요. 아, 제가 사회를 봅니다. 이용남 바른사회 시민회의 정치실장님도 사회를 함께 봅니다. 그리고 패널은 김영호 교수님, 이진광 뉴데일리 대표, 윤혜원 성신여대 정외과 2학년. 예, 장소는요 동대문 빌딩 8층입니다. 주차장이 없다니까 지하철 이용하시고요. 지하철은 1호선, 4호선, 동대문역 4번 출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6호선은 동묘역 7번 출구. 이 밑에 약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약도 올려드릴 테니까요. 약도 보시고, 예, 약도 보셨죠? 예, 근데 좀 놔두겠습니다. 또 빨리 지나가면 또 모른다고 하시니까. 어쨌건 동대문 빌딩, 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에 있는, 제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 위치고요.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초대합니다. 예. 미중 패권 전쟁과 위기의 대한민국 출간 기념 북콘서트, 여러분들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월 13일 예,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예, 동대문 빌딩 8층. 그러니까 종로구 동대문 빌딩인데요. 지하철 1호선, 4호선 동대문역에서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동대문역에서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6호선은요. 동묘역 7번 출구입니다. 예, 약도 올려드리는데요.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근처에 국민은행도 있고요. 하니까 찾아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참여해서 성원해 주시고, 또 제가 중간중간 또 홍보를 한번 할 테니까요. 또 못 보신 분들은 또 그때 신의 한 수 보시면서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해야 됩니다. 내년 총선 그리고 대선 승리, 그래서 자유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여러분들의 성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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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